Otaku produce Directus Hot.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오늘 또 신명나게 시작을 해봐야겠죠. 200회까지 진행되는 영화 팟캐스트 이제 191회입니다. 그럼 얼마 이제 10회밖에 안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10회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껐다꺼 이브랄스의 디렉터 스컷 191회 시작하겠습니다. 무려 전반전 드디어 이제 전반전을 외칠 수가 있게 됐네요. 네. 맨날 까먹고 지나가다가. 그러나게요? 예, 매주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나고 있지만 오늘은 왠지 평소보다 더 오래간만에 만난 것 같은 그러네요. 이상한 기시감이 있는 하루입니다. 또 시간도 좀 오늘 평소 좀 늦게 만나서도 그런 감도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오늘 되게 야심한 밤에 만나네요. 맞습니다. 잘 자요? 자꾸 재워요. 난 제우스. 네. 좋습니다. 번개의 신이시군요. 네. 자, 오늘 또 오늘은 이제 10회 남았으니까 마지막 유종의 의미를 좀 거두기 위해서 각자 자기소개하는 걸 다시 부활시키겠습니다. 우선 제 앞에 안 감독님 자기소개 및 근황 토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 유명한 감독이라 안 감독님이 다람쥐. 요즘에 다시 안 감독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따가 그 다람쥐예요? 추천을 할 건데 슬램덩크. 아하. 안 감독님의 황금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전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예. 나는 아무렇지야. 이것은 서통의 목. 좋습니다. 하여튼 뭐 슬램덩크 얘기 이따가 좀 제가 또 할 거고. 오늘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저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약간 극한의 상황에 거의 도달할 정도로. 예. 원래 본업으로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가지고. 본업으로 알바. 예. 그래서 좀 곡을 써야 되는데. 약간 도장 깨기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을 미야모토 무사시가 돼 있다고 지금. 혼돈이 열심히 쓰고 있고요. 이제 5곡만 더 쓰면 끝납니다. 와. 200. 아니요. 40곡이요. 네. 예.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절충을 해가지고 120곡이었다가 40곡으로 줄였는데 그걸 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달 말에 공연을 합니다. 오, 진짜요? 그래서 그 공연을 해야 돼서 그걸 작업을 해야 되니까 빨리 이걸 끝내야 되니까 지금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 쭉 해서 이제 5곡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미쳤죠. 5곡. 네. 멋지게 잘 마무리하시길 감사해요. 바라고요. 그리고 옆에 또 있는 띵동 해백님 오랜만에 자기소개 및 근황 토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화 알림이 해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에 새로운 이제 취미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라기보다는 아니 이제 축구를 저희 이제 또 코너가 생기긴 했지만 네. 네, 맞았어.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소소하게 취미로 이렇게 그 스포츠 토토의 프로토가 있죠. 예. 전 풋살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프로토를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이제 얼마 딱 몇 경기 이렇게 해서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맞추는 재미가 있대. 딱 승패로만 그쵸. 하거든요. 승패로. 근데 맞추는 재미도 있고 저는 이제 사봤는데 보니까는 저렴한 비용으로 맞추는 재미와 그리고 그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축구도 많이 보게 되고. 그렇죠. 네.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경기도 많고 그래서 궁금한 게 축구 얘기 나왔으니까 안 감독님은 토토 프로토 하시나요? 전 안 합니다. 저는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그럼 마더 사커를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토토에는 도움이 안 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촉인 것 같아요. 이 맞히는 건 100% 촉인 그런 게.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운이다. 프리미어 리그 순위를 봐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세요. 예. 네, 좋습니다. 너무 고액으로 무리해서만 빚내서만 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이상한 그럼요. 얘기네요. 그냥 따서 자리를 절대 안 빛내주십시오.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름 없는 감독 이 감독이고요. AKA 강추원추 미스터 추. 입술 위에 추. 네. 이제 근황 토크를 우선 해야 되는데 그래 뭐 슬램덩크 얘기는 이따가 하고 저는 그냥 요즘에 사실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먼저 할까 하다가 그래도 가장 최근이고 뜨끈뜨끈한 이슈 골든 글로브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팩트 네. 있는 걸로 하고 안타까운 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무관으로 끝났는데 사실 요게 조금 골든글로브가 항상 오스카 전초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골든글로브 수상작은 그러니까 뭐 큰 상을 탈진 못할지언정 그래도 오스카에서 주목을 받고 거의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요. 되게 좀 많이 결이 비슷합니다. 방향성도 좀 비슷하고 트렌드나 이런 걸 따라가는 것도 좀 결과 비슷한데 무관으로 끝난 것 때문에 조금 아쉽고 오스카에서 아주 큰 이변을 일으키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수상했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화 부분에서는 작품상은 더 파벨만스라는 게 드라마 부분이었고 그리고 뮤지컬 코미디 부분에선 이니시엘인의 벤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홀린 퍼렐인가 나오는 영화인데 요 영화가 각본상도 탔어요. 하고 그 감독이랑 각본한 게 마틴 맥도나라고 저희가 옛날 3빌보드 네. 했었고 뭐 8명의 킬러인가 하여튼 그 원래 희곡 썼다가 연극 희곡을 썼는데 그 베스트 그 필로맨이라는 한국의 최민식 씨가 연극했던 있어. 그걸로 막 천재 뭐 시나리오 그 희곡 작가 막 이렇게 상 타고 했다가 친구가 너는 그래도 영화는 못할 거야. 연극이랑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난 영화도 잘할 수 있는데 하고 내기를 걸고 찍은 첫 영화가 만들자마자 막 그 수상을 하고 그 감독 모든 게 타고난 천재입니다. 나이도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3빌보드로 오스카에서도 이제 90관 상도 타고 이미 막 그 뭐 이룰 거 다 이룬 감독인데 그 감독의 차기작이 이번 이니시엘의 벤시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엄청 기대가 되고 또 심지어는 저희들이 좋아하는 베리 키어건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각본상 작품상 이니시엘의 벤시가 탔고 외국어 영화상은 아르헨티나 1985라는 작품이 탔고 감독상 더 파벨만스에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 그러니까 작품상이랑 감독상은 스필버그가 탔습니다. 드라마 파트. 아무튼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가 탔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제 배우들입니다. 우선 골든글로브는 드라마 그 파트랑 카테고리랑 뮤지컬 코미디 카테고리 두 개로 나눠가지고 수상을 해요. 그래서 여우주연상 드라마 파트는 타르라는 영화의 케이트 블랑쳇. 상 너무 많이 타가지고 내가 보기엔 트로피 넣을 자리 없을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만 타도 될 것 같은데 하고 뮤지컬 코미디 부분은 양자경. 그리고 여우 조연상은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안젤라 바셋이 탔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주연상 드라마는 엘비스의 오스틴 버틀러. 그리고 뮤지컬 코미디 부분 나무주연상은 콜린 파렐. 이니시엘인의 벤시. 이 영화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궁금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 나무조연상 키호이콘 에브리싱 에브리 올 앳 원스. 그래서 에브리싱 에브리 올 앳 원스는 연기상, 나무조연상, 여우주연상 두 개를 휘어지면서 사실 배우 파트에 대해서는 아주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둘 다 아시아계 배우들이고 이 영화가 작품상 몰라도 한 파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존중을 받고 있다. 하고 좀 재밌는 건 이제 완전 TV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 탄 건 뭐냐? 하우스 오브 드래곤 왕좌의 게임 프리퀄인데 그 왕좌의 게임이 워낙 시즌 8이 엉망진창으로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욕하다가 프리퀄이 작년에 다시 만들었어요. HBO에서 생각보다 기대를 안 했는데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도 좋고 재미도 없고 해서 다시 왕좌의 게임의 팬들이 한데 모이고 있는
기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 뮤지컬 코미디 부분 드라마에서는 작품상은 에봇 초등학교, 뭐 작품상 화이트 로투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드라마 뭐 나무주연상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요 정도가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마 지금 상을 탄 작품들이 오스카에서도 많은 이벤트에서 주목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으면서, 박찬욱 감독님 아쉽지만 그래도 뭐 2월이나 3월에 하는 오스카에서는 좀 기대를 해봅시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예, 근데 네. 사실 가장 기대하는 게 이제 탕웨이의 여우주연상을 노리고 싶은데 양자경이 막내요. 좀 힘들죠. 예, 예. 하고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탄 두 번째 동양인? 예, 아시아. 아마 첫 번째가 윤여정 선생님이시겠죠. 아마. 그럼 됐어. 일바를 찍으셨기 때문에. 아무튼. 일바죠. 그래서 뭐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이번 주 시작을 해야겠죠. 네. 자, 오늘도 해백님 띵동 와야겠죠. 네. 해백 왔어요. 오늘은 뭐 영화제 얘기보다는 일단 제작 보고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보고에? 1월 20일 날 저희가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겠네요. 아마도요. 네. 연상호 감독의 정의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넷플릭스에서.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좀 의미가 더 있는 건, 연상호 감독님의 SF 영화이기도 하지만 고 강수연 배우님의 유작이자 첫 SF 도전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작 보고의 현장에서 이제 강수연 배우님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 감독님이.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시작한 것도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SF 장르가 흥행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제작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이 캐릭터를 누구로 할까를 생각했는데 강수연 배우님을 떠올렸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획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쭉 밀어붙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내용은 좀 독특한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줄거리 시놉시스를 보니까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져서 폐허가 이제 지구가 폐허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쉘터로 이제 이주를 해서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또 갈등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 전쟁 영웅이었던 이제 강소연 배우님이 하는 역할이 이 전쟁 영웅의 딸인데, 이 전쟁 영웅 엄마의 DNA, 그러니까 뇌를 복제를 해가지고 김현주 배우 아닌가요? 어머니가요? 지금 말하는. 그럼 전투 영웅의 딸 그분은 김현주 배우입니다. 강수연은 박사로 나오고. 그런가요? 저 박사가 딸이라고 얘기를 들었었어가지고. 뭐 그건 모르겠는데 뇌를 복제하는 캐릭터는 여러 명이 있긴 있더라고요. 20일에 확인하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최종 그러니까 병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흥미진진할 것 같고. 네, 익숙한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세계가 어떻게 구축하냐가 중요한데, 사실 반도도 아포칼립스 분위기 무드 하나만 따지면 정말 잘 만들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좀비들끼리 싸움 붙이고 막 하면서 이런 이미지도 그렇고 좋았는데, 좀 필요 이상의 심파와 좀 전개 개연성이나 조금 오글오글한 장면 때문에 우려가 됐는데, 이번 영화는 어떨지 궁금하고, 근데 저는 그냥 예고편만 봤을 때 제가 느낀 건, 그냥 큰 플롯은 로보캅에서 좀 가져왔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투 영화, 원래는 머피는 이제 경찰이었는데, 훌륭한 경찰이었는데 이 사람이 테러 당하고 그래서 뇌와 일부만 살려두고, 그리고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조금 변주를 해서 제가 예고편에서 본 건 김현주 씨가 되게 훌륭한 군인이자 뭐 전사 같은 분이었는데, 크게 다치고 해서 뇌를 기본으로 해서 복제 인간들을 엄청나게 만드는데, 중요한 로봇을 만들고 뇌가 약간 뭐 스타크래프트 그런 것처럼 메인 뇌에 의해서 이렇게 다 같이 뭐 조종하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각을 하면서 메인 캐릭터가 하면서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고, 강수연 씨가 그걸 좀 도와주는 박사로, 하여튼 예고편에서는 그런 것처럼 좀
보이는 영화였는데 아마도 연초에 나온 한국 콘텐츠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작품 중엔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약간 스타쉽 트루퍼스 분위기만 놔줘도 굉장히 성공하는 느낌이 들겠네요. 대단하지요. 스타쉽 트루퍼스는 네. 옛날 영화인데도 그쵸. 정말 군대 가기 싫어지죠. 네. 다들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SF라는 걸 네, 시도한다는 것 맞습니다. 자체가 응원해야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축구 얘기 듣고 가야겠죠? 안 감독의 아더스 컷. 네,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축구를 좀 아는 척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전제 조건은 되게 시크하게 말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공격수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딱 듣고 계시다가 공격수는 골이지 이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황의조 선수가 올림피아코스로 이적을 했잖아요. 이적했어요? 임대를 가 있는 거죠. 원래 노팅엄 포레스트로 갔다가 근데 사실 쓸 선수였으면 그렇게 임대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걔들도 좀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쓸 건데 걔를 굳이 영입해서 딴 데 위성 구단에 보낸다는 거는 무조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쓴다고 해도 내가 강등권이기 때문에 와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최근에 그 황의조 그 클립들이 좀 뜨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거리 계속 아니 솔직히 안 올라오는구나. 축구 선수 맞나 싶을 정도의 폼을 보여줘가지고 지금 되게 충격적이고 오늘 기사 뜬 거로는 계약을 창고간에 해지할 예정이라는 글까지 떴는데 뭐냐면 여러분 인자기라고 아시죠? 예, 네. 진짜. 축구 더럽게 못하거든요. 근데 위치 선정이 너무 좋아서 그냥 골을 계속 넣어요. 그러니까 팀 내 훈련할 때도 막 놀린대요 선수들끼리. 저 새끼는 선수도 아니라고. 근데 골을 이상하게 위치를 잘 잡아도 골을 계속 넣는데 뭐냐면은 결국 공격수는 골이에요. 우리가 조규성을 기억하는 것도 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조규성이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골을 심지어 우리나라 최초의 연속골을 넣었잖아요. 한 경기에.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공격수를 얘기한다면은 가볍게 듣고 계시다가 공격수는 골이지. 이러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 수우성 어디 가나요? 지금 이제 셀틱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전 그게 있어요. 뭐냐면 자꾸 우리가 우리나라 축구 수준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옛날처럼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외 보내줘야지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금액은 확보를 받아야 돼요. 옛날처럼 막 3만 불, 5만 불 막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정료랑 선수 몸값은 다른 겁니다. 그 이정료는 뭐예요? 이정료는 에이전트한테 주는 거예요. 구단과 에이전트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고 선수 연봉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뭐 포그바 이적 몇 천만 불의 이적료 그러면은 그 선수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수수료예요, 수수료. 게다가 영국은 50%가 세금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리그를 많이 가는 이유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스타 영입하면 세금을 대신 내준다고 해요. 이 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스페인 가는 선수들이 나중에 되면 뭐 탈세 의혹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갑자기 구단이 나 책임 안 져 이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로 가는 게 제일 낫고 근데 스코틀랜드가 프리미어 리그 근처에 있으니까 기성용처럼 차들도 뛰어서 그죠 거기 있는 게 낫고 또 하나가 사실 셀틱이 다 해먹는 리그예요 거기는. 그래서 기성용 셀틱 가는 게 가자마자 낫습니다. 뛸 수도 있나요? 무조건입니다. 좋네요. 예, 왜냐하면 수준이 아주 낮지 않는데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4대 리그에 안 들어가지만 한 6대 7대 뭐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덜란드급?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격수는 골이죠. 무조건 그렇죠. 약간 곤태롭게 말씀하세요. 다 안다는 듯이 공격수 골이지. 이러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써먹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예. 네, 또 다른 뭐 또 있나요? 아니요, 그게 답니다. 왜냐면은 다음에 또 미드필드는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까지입니다. 다람쥐. 마더사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영화를 추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지요. 최초의 묘묘. 좋습니다. 영화 한 편씩 내놓으세요. 저는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파리 대왕입니다. 파리 대왕. 예, 이게 아마 소설로도 되게 유명하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게 영화가 총 3편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든 게 그 1963년도에 그 피터 브룩이라는 사람이 연출했던 근데 그 피터 브룩이요? 예, 근데 그 공간 맞아요. 뭐냐면 저는 연극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맞을 찾아봤더니 거예요. 그 같은 분이더라고요. 예. 근데 좀 재미가 없습니다. 뭐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왜냐면 제가 이거 소개시켜줄 요 1990년 요게 해리 후크 연출의 파리 대왕이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길래
찾아봤더니 그 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아무리 유명한 연극 연출가래도 영화는 좀 안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재미가 없었는데 이 90년 파리 대왕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 반전이랄 것도 없죠. 그 바위돌 맞는 장면. 그 어떤 약간 좀 너드 같은 친구를 얘가 옳은 소리를 하니까 거기서 옆에 있던 양아치 같은 애들이 놀리겠다고 장난으로 던진 게 바위예요. 근데 그걸 머리 맞고 쓰러진 장면인데 되게 충격적이었고. 하여튼 기본 내용은 어떤 섬에 떨어진 무인도인 같은 어린 애들끼리 있는데 그 안에서 권력 같은 게 생기고 막 요런 그죠. 풍자죠. 그쵸? 그러니까 어린이 뭐 해양 소년단 같은 거가 배를 타고 가다가 좌초돼 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인솔하던 사람이 있는데 부상을 당했어요. 죽여버립니다. 왜요? 어린이 부상당하고 우리가 치료해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어린이들 세계로 이제 들어가서 폐가 갈리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그런 풍자극처럼 하는데 이 영화의 가장 큰 그 백미, 방점은 엔딩씬이죠. 그 모든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거를 아주 간략한 커트 하나로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한번 보시면은 그 반전을 한번 생각하시는 재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좀 걸작이라고 봅니다. 뭐 파리대왕은 이 얘기는 많이 들었고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 스토리 라인이나 아이들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 일본 만화 중에 드래곤 헤드나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뭐 배틀로얄 같은 것들도 좀 영향을 받아서 나온 작품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감독 이름이 뭐라고요? 해리 후크입니다. 60년대는 브루크가 만들고 이번에 후크가 만들었어요. 루크 후크. 세 편이 나왔다는데 또 한 편은.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에 한 번 더 리메이크한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90년대 게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그건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스릴러 분위기도 해요. 근데 사실 스릴러 리메이크가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건 보지 않았고 뭐 잘못된 정보일 수 있는데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 세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리대왕 고전 명작을 가져오셨군요. 네. 고전은 아니구나. 자 그리고 해백님 무슨 영화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2009년도 영화 그 블라인드 사이드 미식축구. 네, 맞습니다. 산드라 블라크. 네, 제가 이거는 블라크. 이 작품은 예전에도 봤었는데 저는 TV에서 하면은 꼭 한 번씩은 더 챙겨보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실화를 기반으로 해서 더 감동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전 다른 의미로 어쨌든 미국에서 그 흑인 차별이 좀 심할 때 이들을 보듬어준 어떤 백인 가족과 또 이렇게 융화가 돼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바꿔주는 이런 내용이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좀 기억하고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영화입니다. 보면은 좀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갈라치기가 심한 이 세상에 갈라치기 훌륭하군요. 네, 갈라치기. 네, 그렇죠. 예, 그냥 기억에 그 영화가 사실 한국에는 크게 이슈는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그 영화가 산드라 블록이 연기를 좀 쉬다가 다시 이 영화를 했는데 이 영화에서 연기상 후보로 올라가고 하면서 갑자기 급부상 다시 되고 이 영화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되게 좋은 평이랑 이런 게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크게 이슈는 안 됐었던 영화로 저는 맞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른 미식축구 영화들보다 좀 덜 알려진 것 같은 영화인데 저는 되게 좋은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한 편 해야지요. 저는 뭐 이겁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와 이거 우선은 안 감독님은 못 보셨죠? 네. 하지만 나 원래 만화 다 봤지롱. 그거랑 내용 다르지롱. 그 얘긴 들었습니다. 근데 야 이게 그 지금 일본에서는 뭐 일본은 워낙 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바타를 제끼고 1위를 계속 지금 슬램덩크가 하고 있고 지금 약간 붐 그쵸.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송태선 머리 스타일로 머리 깎기 유행이라고 요즘에 옆머리 밀고 그쵸. 약간 솔리드 머리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네. 더블 컷. 네. 하고 한국에서도 이 정도로 잘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했었나 봐요. 지금 100만 넘어갔는데 예상외로 흥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굿즈 같은 것도 계속 뿌리고 있고 이번 2주차 이제 포스터도 나눠주더라고요. 하고 중국이랑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슬램덩크 다시 한번 붐이 일고 또 특히 뭐 저나 그 안 감독님도 심지어 이름이 안 감독님이시니까 네. 아니, 저희 세대는 제가 이게 그 슬램덩크 한창일 때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그 시기에
그 농구 대잔치나 그쵸. 그리고 뭐 연고전 그쵸. 그런 거 있었고 두개 다 해줘야 돼. 마지막 승부 있었고 드라마 있었고 연고전, 고연전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그리고 네. 나서 그때 찰스 바컬리, 마이클 조단, 막 피펜, 그러니까 NBA 들어오고 그랬었죠. 와, 예. 그때는 그러니까 농구가 점심 시간에 농구 안 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럼, 거의 그렇죠. 모든 이제 공 하나랑 그리고 그때 그 잘은 모르겠지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농구 골대가 엄청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워낙 붐이 일어가지고. 사실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농구를 그렇게 잘하는 나라도 아니고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막 잘하는 스포츠고 그래서 붐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컨텐츠들 때문에 전국이 다 막 농구에 완전 열광하던 시대. 그게 감정이입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북산이 강팀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시아권에서 늘 중국한테 밀렸거든요. 그 서사가 슬램덩크 서사 기가 막힌 게 그렇죠. 엔딩마저도 이게 완성으로 딱 승리하고 끝내는 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바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약간 머니볼에도 좀 그런 서사가 좀 있고. 근데 일반적인 스포츠가 다 그래요. 네. 예. 근데, 이게 하여튼 너무 훌륭하고 하여튼 우리 세대들한테는 슬램덩크는 뭐 대단한 만화책이었고. 네, 문화입니다. 뭐 저도 집에 만화책이 있나요? 네. 저는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저는 태어나서 저가형으로 나왔어요. 만화책이라는 것 자체를 보는데 끝까지 보는 게 북두신권하고 슬램덩크뿐이 없어요. 북두신권. 네,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작품이지요. 근데 두 개 다 브론슨, 완전히 문화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걸 안 볼 수가 없는. 예, 그래서 좋습니다. 다 봤죠. 아무튼 슬램덩크 집에 전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와 그 뜨거웠던 그런 걸 다시 떠올리고 이게 한 13년 정도 기획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독도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그 원작 만화 그린 분이 애니메이션까지 직접 자기가 연출을 하면서 사실 옛날에 뭐 안노이 대학기나 뭐 이런 사람들 뭔가 막 실사화 만들고 했을 때 실망을 더 많이 안겨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작화랑 뭐 농구 장면 연출들 그리고 전개도 그 우리들은 다들 이제 강백호한테 많이 감정이입을 하는데 뭐 이번에도 그렇긴 하지만 송태섭의 메인 서사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끌고 와가지고 전개를 하는 방향도 이 영화를 좀 더 새롭게 보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산왕전이 메인 게임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 명대사들 다 나오고 그래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변덕규가 너는 돔이다 뭐 이런 장면들은 좀 없더라고요. 나 언제 변덕규 언제 나오나 했는데 좀 불필요한 것들은 많이 빼고 그러면서도 에키스는 참 잘 살려서 진짜 간만에 너무 뜨거운 영화고 제가 아바타는 2번 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한 번은 꼭 봐야 된다는 건데 슬램덩크 사실 2번 보고 싶은 영화였어요. 여러 번 보고 싶은. 그런 타임이 2시간 넘나요? 넘습니다. 넘을 거예요. 3시간 안 되겠죠? 3시간은 안 돼요. 3시간은 안 되고 2시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럼 2번 이상 볼 수 있습니다. 와, 제 옆에 앉으신 분이 너무 우셔가지고 왜 울었는지 알아요. 하고 그게 또 보면서 확실한 건 슬램덩크를 본 사람과 안 본 관객이 차이가 나. 그렇죠. 많이 나죠.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어느 장면에서 그러니까 웃는 장면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아는 사람들은 원작을 아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웃는 타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강백호가 그 떨어지는 공을 그 드리블 살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한번 쿵 떨어지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넘어지는 장면. 그 장면이 나올 때 웃는 사람들은 만화책 안 본 사람들이야. 그게 달라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런 거 파악하는 재미도 있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목부터 저는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게 내가 최초야. 이게 얼마나 자신감이 졌으면 그런 제목을 썼을까도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후속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산왕전을 확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경기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하고 이 이후에 이 등장인물들 미래에 대해서도 좀 나오는 장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강추를 드립니다. 그럼 안 감독님의 파리대왕 그리고 해빙님의 블라인드 사이드 그리고 저의 더 퍼스트 슬램덩크 추천드리면서 전반년 예소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